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핵 잠수함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담겨 있는 그런 모두가 놀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 사실 먼저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핵 잠수함, 정확히는 핵 추진 잠수함이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왜 필요한지가 또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잠수함에는 추진 방식에 따라 두 가지. 하나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인데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배터리 물속에서는 배터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충전이 올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 탐지가 돼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가동해서 물속에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엄청 달라요. 근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은 그런 은밀성이 이제 뛰어난 거지. 그래 안 올라와도 되니까. 잠수함은 올라오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추적 감시하거나 항공모함 맨 위에서 항공모함을 보호하거나 그다음에 상대방 함정을 가서 격침시키거나 이런 것 하는 거를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는 1994년도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핵무기는 안 가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면서 못 쏘게 할 수 있는 잠수함. 전략을 그거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공격을. 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지금 물속에 집어넣겠다 공언을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추적 감시해서 우리가 못 쏘게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핵추진 잠수함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안보에도 필요하고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이제 서로 니즈가 맞은 거예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과거부터 좀 계속돼 왔는데 2003년에 진행됐던 또 사업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당시 또 단장을 맡으셨었잖아요. 이제 어떤 사업인지 이게 중단이 된 이유도 사실 궁금합니다.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핵 개발을 하겠다 선언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시험 발사하고 하면서 굉장히 끊임없이 위협을 했죠. 근데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뭐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지만은 뭐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GDP 1.4배도 하는데 왜 그런 나라는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안 가지고 있냐.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한 미군이 있잖아.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거 도미노 현상 때문에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참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최종 엔드 스테이트, 마지막은 그걸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핵잠수함에 실는 거거든. 그거를 우리가 예상을 했다고.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그걸 못 쓰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는 일단 미국에서 핵무기를 지켜준다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막자. 우리 예상하라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걸 추적 감시하고 못 쏘게 하자. 이걸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2003년도에 이제 조영길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2003년 6월 2일 날 보고하면서 36이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 해가지고 feasibility study, 그냥 개연성 이걸 이제 검토한 거예요. 가능성을. 그때 제가 단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해군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4,000톤짜리 한 개념 설계까지는 했어요. 그다음에 2012년까지 우리가 첫 번째 잠수함을 만들어서 이제 이 실전 배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핵연료라는 건 굉장히 민감하거든. 우리는 1974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우리가 핵무기 개발한다는 걸 발각돼가지고 우리를 심하게 압박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핵 개발하지 마라. 그래 우리를 색안경 끼고 보고 있다고. 그래서 아주 핵연료를 확보하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했지. 은밀하게. 그야말로
우리가 기술을 다 개발하고 마지막에 IAEA 안전규칙 14조에는 이건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핵 사찰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걸 들이밀어가지고 우리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하겠다. 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잠수함을 만들어 하고 있는데 그걸 추적 감시하려면 우리 힘이 필요하다. 그런 잠수함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런 자동차로 얘기하면 설계하고 차체까지 다 만드는데 휘발유는 아직 준비를 안 원료 했다고. 부분이었군요. 그렇게 했는데 휘발유를 만들려고 이제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0.2g 우람 농축한 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IAEA에 보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야 핵무기 한국도 핵무기 개발하는 거 아니야? 불거질까 봐서. 그래서 그걸 사업을 쳤고 그러면 우리는 계획대로 응용 연구를 지속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자 이렇게 계속 추진해 왔어요.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첫 시도가 좀 허망하게 중단됐다라는 표현도 나오곤 했었는데 이후에도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한 차례 이제 말씀하신 사건 때문에 좌절된 바가 있었지만 이게 사실 계속해서 이제 해군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뭐 해군뿐만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군 전체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비닉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온 바가 있는 거고 2017년 대선 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후에 이제 당시에 이제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이 최종건 교수가 증언한 걸 보면은 그 당시에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이제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는 이 도입을 이제 허가한다는 식의 이제 언지를 줬는데 그게 이제 공식화되지 않고 미국 정부는 그것을 반대해서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해군의 이제 잠수함 차세대 잠수함 사업 잠보고 3 사업을 이제 재래식 잠수함으로 할 건지 핵추진 방식으로 할 건지 논쟁도 있고 했는데 방금 이제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핵 연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핵 연료라는 게 사실 이제 우라늄인데 우라늄을 고농축해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미국의 방식대로 하려면. 근데 미국의 이제 핵추진 잠수함은 거의 이제 고농축 우라늄 거의 90%에 이르는 이 농축 정도를 가진 이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그것은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수준의 농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미 간의 협의가 안 될 것으로 봤고 그래서 저농축으로 20% 정도 농축한 우라늄을 핵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건조를 한다면 그러면 미국의 양해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접근을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경주 에이펙에서 그때 뭐 통상 협상이다 뭐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내가 한국의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가했다라고 밝힘으로써 우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면 저농축으로 핵 연료를 좀 수급을 하는 그러한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길이 열린 것인데 다만 지금도 어쨌든 미국하고는 여러 가지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통상 협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미 훈련 축소에서도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전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일부 받고는 있는 건데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해나가면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어떤 단계는 계속해서 이제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어나갈 과제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23년이 지난 셈인데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이후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국방부 장관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조직 구성, 특별법 제정 등의 11대 핵심 과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10개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핵 추진 잠수함의 심장에 해당되는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정책 조율 끝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끝에 본격화했는데 아직도 갈 길은 좀 먼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좀 전략화가 가능해질까요? 국방부 장관 언급했지만 2030년 중반에 물에 띄우겠다. 물에 띄운다는 건 진수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는 모든 장비를 다 만들어서 원자로하고 이 모든 장비를 다 만들어서 처음 띄우는 건데 그렇게 되면만 1년 내지 2년 시운전하고 2030년 후반에 전력화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계획대로 되면은 참 좋겠는데 이 사업은 첫째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걸 문서화를 빨리 해야 돼. 문서화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국가적 기술력을 총 결집해야 돼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 선정해서 다 했어요. 선진국은. 근데 아직은 우리는 국책 사업은 선정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핵잠수함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국방부에서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국방부에서 외교부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외교부가 가서 그 협상하는 거 이런 것들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업단을 놓고 해라. 왜냐 과거에 이 선진국들 다 국책사업 수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걸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2030년 중반, 2030년 후반에는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30년 후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특별법 얘기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뭐 원자력 관련 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위산업과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따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특별법을 만든 건데 여러 가지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지만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이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 단위를 뭐 어디에 둘 것이냐,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됐을 때 이 핵 연료나 이런 것들의 용도나 이런 거를 전용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하거나 보유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이 강조하는 이 기본 원칙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등의 국제규범을 준수를 한다. 그래서 안심해라. 우리는 여기 규정된 대로 비확산 원칙을 지킨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그걸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 연료 투명한 기록, 관리 그리고 국제기구가 확인해야 되면 여기에 절차에 협조한다 등의 원칙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꼭 무기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핵 연료가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및 방사성 물질의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이제 망라되어 있는 그러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가지 기본 원칙이 들어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무엇보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좀 걸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계세요? 원자력 협정의 키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핵연료나 그다음에 원자력 기술은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정하면은 한 가지만 개정할 수 없고 원자력 협정 전체 하면 농축 및 제설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미국 행정부하고 우리 행정부가 먼저 협력을 해야 되고 미국 행정부에서 종합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도 검토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걸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행정명령이라고 행정명령. 그래서 일단 한국에 간 핵연료, 그다음 한국의 사간 연료는 군함의 취인체로 저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군함의 취인체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문서화를 해달라. 이거에서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했어야 된다. 작년 10월 29일에 선언한 이후 올해 5월 26일 전략회의 선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강조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2030년 중반 진수 못한다. 외교부는 완전히 달라붙어서 IAEA하고 미국하고 달라붙어서 협력을 해라. 우리가 다 설계를 해서 문서까지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협력을 해라. 쉽게 말해 노비를 해라. 옛날 일본이 했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의회하고 행정부를 설득하고 IAEA 설득하고 해서 우리가 다 설계 주고 끌고 가라 끌고 우리가 목마른 사람을 샘판다고 그런 역할을 지금 굉장히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이 일을 우물쭈물하다가 이 일을 난간 말이죠. 경험을 하셨었으니까요.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 돼 주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뭐가 급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광주 에이펙 선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예. 있거든. 옛날에는 일체 그런 거 얘기 못 꺼내게 했어요. 이 정도 대통령끼리 문제를 끄집어내서 공론화시켰으면 실행력을 발휘해서 이 참모들이 해야 되는데 그 참모 조직이 구성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예, 예. 그다음에 너무 게을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요원하다. 네. 2035년은 잘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요. 예.